사실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8천만에서 9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이하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집들이 다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원하나입니다. 1편을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편은 간단한 설명 총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굉장히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는 거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총정리가 필요하시다면 1편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 2024년 3월에 이사를 했어요. 2024년 기준인 거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변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주거래 은행이 농협은행이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은행에 농협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농협은행을 찾아갔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해주는 은행이 따로 있거든요. 그 은행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 IM뱅크는 이제 대구은행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총 7가지 은행이 가능합니다. 이 7가지 은행 중에 주거래 되시는 곳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아가기 전에 이제 저는 사실 먼저 전화를 했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은행을 그렇게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리 전화를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챙겨가야 되는 게 있으면 다 챙겨서 가려고 전화를 드려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농협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쪽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 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임차 목적물 기준인데 내가 이사가고 싶은 그 집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을 받아와야 돼요. 집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한 거라면 이거는 빼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굳이 가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은 거면 전화를 해서 여쭤봐도 충분히 얘기가 가능해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이 정도 소득이 있고 이 정도 자산이 있고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집을 보러 바로 가셔도 됩니다. 좀 더 철저히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집을 알아보기 전에 서류 가지고 일단 내가 그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더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가긴 했어요. 저는 처음에 아까 농협은행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농협은행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출과 보증보험을 하는 게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은행원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래요. 그래서 농협은행에서는 항상 다들 잘 친절하게 안 해준 경험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저는 이때 농협은행을 한 번 가고 안 가고 바로 신한은행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저는 쭉 진행을 했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우리은행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편하신 곳 가시면 되고 만약에 갔는데 거기가 별로다 하면 다른 은행 바꾸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제가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주변 부동산들 여러 군데에 연락을 돌렸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자산이 있고 연락을 돌려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전세가 어느 정도 금액의 전세를 알아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만약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2천만 원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걸 80%까지 가능하니까 1억짜리 집까지 가능해요. X가 그러면 1억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부동산에 8천만에서 9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더 비싼 매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8천만 원을 얘기를 하면 7천부터 9천까지 보여줄 확률이 높거든요. X가 9천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원한다면 1억까지도 보여줄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원래 맥스로 가능한 금액보다 살짝 더 저렴하게 부동산들한테 연락을 드렸고요. 그거에 맞춰서 집을 여러 군데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4군데 봤어요. 사실 하나의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굳이 저처럼 4군데까지 안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인데 타지에 살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여러 군데를 그냥 다 봤거든요. 집을 그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부동산에 요청을 했어요. 사실 이게 제가 그냥 따로 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돈도 들고 귀찮아요. 귀찮아서 그냥 부동산에 부탁하면 보통 주세요. 그래서 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제가 대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보통 주세요. 그거를 다 챙겨놔요. 한 3군데 정도 이제 챙겨놔서 그거를 이제 신한은행에 제 서류
서류들이랑 이런 걸 다 챙겨가서 이제 드렸어요. 전달 드렸더니 각각 집마다 이제 되는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이런 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집들이 다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을 할지 고민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겠다 했던 집으로 정하고 그 집을 계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특이하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넣어야 되는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 계약은 파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증보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파기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파기한다라는 조항을 두 가지 넣어야 돼요. 이거를 거부하는 집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려면 그 집은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보통 부동산들에서 요즘 이렇게 특약 넣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아마 웬만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특약 두 가지를 꼭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이사갈 집에 관할인 동사무소를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서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할 때 이제 5% 이상 계약금을 냈다는 납부 영수증을 이제 부동산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이랑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동봉해서 저는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챙겨서 은행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은행에 전달해주시면 알아서 쭉 해주세요. 대출을 받기 전에 저희가 하면 좋은 거는 그 전달을 하기 전에 이제 전세대출 신청을 하는 곳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든든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에서 전세대출을 신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여가지고 은행에서 아마 하라고 안내를 할 거예요. 기금이 든든 신청해라. 그러면 신청을 하고 이제 서류 전달하고 뭐 계약서 이거 사인 다 하고 이제 대출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하면서 보증보험까지 같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가능한 대출을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허그가 가능해서 허그를 했고요. 보험료를 내야 돼서 그 보험료는 이제 대출이 나올 때 그때 바로 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증보험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제가 딱 신경 썼던 거는 첫 번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 받기 위한 서류 준비하는 거.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 리스트를 저는 항상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보면서 항상 체크하면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체크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계약서 쓸 때 특이하게 그 두 가지 조항 꼭 넣는 거.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은행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다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진행을 해서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됐고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하게 됐는지 설명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랑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만약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검색해서 알려드릴 거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거니까 최대한 답변 다 달아드릴 거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